일루미나 이외에 좀 다른 시퀀싱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컴플리트 지노믹스 플랫폼인데요. 이 컴플리트 지노믹스 얘기하려면 먼저 존 처치 박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존 처치 박사는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이 시퀀싱 쪽에서도 굉장한 이제 업적을 나타내신 분인데 이분이 좀 그 사상이 독특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좀 농담을 많이 섞어서 얘기하면 굉장히 이렇게 다 퍼주는 스타일.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상당수를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고요. 뭐 농담처럼 그 방에 있는 포스닥들은 그 결과를 이 보스한테 숨기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. 왜냐하면 보스가 알면 다 막 떠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이분이 어떤 이제 얘기를 했냐면 시퀀싱 값이 싸지려면 이 시퀀싱 플랫폼이 오픈돼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우리가 PC가 개발되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처음에 맥킨토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쌌는데 그 흔히 이제 IBM이라고 그러죠. 이 IBM PC라고 이 PC의 그 처음에 원형을 IBM이 만든 다음에 그거를 그냥 그 오픈해 버렸죠. 그래서 그 똑같은 PC를 아무나 만들어도 좋다고 하니까 뭐 컴팩 뭐 휴레 패커드 한국 같은 무슨 삼성 컴퓨터 삼성 컴퓨터 뭐 중국의 뭐 이런 뭐 대만의 이런 회사들이 다 똑같은 컴퓨터를 막 서로 싸게 만들려고 경쟁하면서 기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 값이 엄청 싸졌지 않습니까? 그거 마찬가지로 이 조이처치 박사는 시퀀싱 NGS가 사지려면 NGS를 여러 회사들이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허들을 다 오픈하고 시퀀싱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, 소프트웨어라든가 어떤 뭐 하드웨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, 방법들을, 프로토콜들을 다 오픈해 버렸어요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무나 만들어 시퀀싱을 해도 좋다. 이렇게 이제 오픈한 거죠.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IBM PC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무슨 휴렛 패커드가 회사 만든 것처럼 이런 그 조이처치 박사의 오픈된 프로토콜을 가지고 좀 싼 그 시퀀싱 기계를 만들겠다고 한 회사가 컴플리트 지노믹스라는 회사였습니다. 이 컴플리트 지노믹스 플랫폼은 앞에 454 또는 일루미나랑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데요. 어떻게 하냐면 먼저 라이브러리 만들 때 이 DNA 프레그먼트에 어댑터를 붙이는 건 똑같은데 이걸 다시 서큘레이션 시켜버리고 서큘레이션 시킨 다음에 다시 이 옆을 자르고 또 어댑터를 붙이고 하는 방식으로 일단 어댑터를 여러 개 붙이는 것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걸 서큘러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좀 다릅니다. 이렇게 해서 라이브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을 독특하게 롤링 서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나노볼 생성을 하는 건데요. 좀 무슨 말인지 복잡하시죠? 자, 이걸 설명드리면 먼저 이 라이브러리 프랩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더블 스탠드 서큘러 DNA에서 이걸 디네이션 시켜서 싱글 스탠드로 만들어 줍니다. 그런 후에 이 알고 있는 시퀀스를 이용해서 롤링 서클 애플리케이션을 하기 위한 작은 이 프라이머를 만들어서 붙여주고요. 여기다 DNA 폴리머리즈를 넣어줍니다. 그럼 이렇게 합성이 일어나겠죠. 수업 시간에 제가 리얼타임 PCR을 설명할 때 탱맨 당시의 리얼타임 PCR의 경우는 어떤 폴리머레이즈는 이렇게 쭉 합성을 하다가 앞에 붙어있는 DNA 조각이 있으면 이 5to3 엑소뉴클레이지 액티비티가 있어서 얘를 잘라내면서 이렇게 분해시키면서 전진한다 그랬죠. 이제 그런 폴리머레이즈도 있고요. 어떤 폴리머레이즈는 앞에 붙어있는 게 있으면 이거를 밀어내고, 그러니까 여기 이 수소결합을 밀어내면서 이미 붙어있던 이 프라이머는 밀어내면서 계속 합성을 이어나가는 그런 폴리머즈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폴리머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가 이 처음에 붙어있던 이 빨간색 이 프라이머를 밀어내면서 계속 합성을 진행하게 됩니다. 이렇게 이어나가는 거죠. 생각해보시면 얘가 이 폴리머즈가 진행을 하면서 이미 붙어있던 놈을 계속 벗기면서 진행하는 건데,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 줄이 이 녹색 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. 이 그림처럼 녹색 실이 계속 이 폴리머즈가 여기를 뱅글뱅글 돌면서 이 파란색 템플릿을 따라서 뱅글뱅글 돌면서 이 녹색 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. 이렇게 DNA가 계속 합성되고 나면 이게 마치 실뭉치처럼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뭉쳐진 형태의 DNA 이 덩어리들을 나노볼이라고 하고요.
이 나노볼을 이 슬라이드 글래스의 특정한 자리에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. 근데 이 나노볼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이 동일한 시퀀스가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겠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보라색에 해당하는 시퀀스가 한 번 나오고 뒤에 또 한 번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겠죠.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 이머전 PCR이나 브릿지 앰플리피케이션을 통해서 똑같은 시퀀스 조각을 여러 개 만드는 것처럼 여기도 이 하나의 나노볼 안에 특정 시퀀스가 여러 번 반복돼서 존재하게 되게 되겠죠. 이제 그런 식으로 결국 DNA 앰플리피케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. 시퀀싱은 시퀀싱 바이 시네시스하고 좀 다르게 시퀀싱 바이 라이게이션이라는 방법을 쓰고요. 이걸 이제 자기들은 컨비네이토리얼 프로브 앵커 라이게이션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게 템플릿입니다. 요건 내가 시퀀스를 알고 있는 어댑터 조각이고요. 이 회색은 제가 시퀀스를 모르는 조각입니다. 이제 여기에다가 이 어댑터 시퀀스, 지금 시퀀스를 알고 있는 그런 조각에 대한 프라이머, 그 다음에 시퀀스를 모르는 조각에 대한 프라이머를 랜덤하게, 그러니까 NNNN, 그러니까 뭐 온갖 게 다 나올 수 있는 거죠. ACG가 다 나올 수 있는 랜덤한 DNA 조각을 만들 때 다만 첫 번째 시퀀스가 A가 되고 나머지는 다 랜덤, 첫 번째 시퀀스가 C고 나머지는 다 랜덤, 첫 번째가 G고 나머지는 랜덤, 첫 번째가 T고 나머지는 다 랜덤 이 형태로 만들면서 각각 거기다가 형광을 붙이는 겁니다. 그러니까 A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다 랜덤인 것은 노란색, C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다 랜덤인 것은 빨간색, 이런 식으로 이런 이 프라이머 세트와 이 세트를 가지고 여기다 붙여주는 겁니다.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이 짧은 조각이니까 얘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데요. 요 정도 길이는. 그런데 이 제대로 된 조각, 그러니까 이 C로 시작하는 조각이 오고 이 어택가 붙은 상태면 이게 두 개가 나란히 붙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DNA 라이게이즈가 이 두 조각을 만나게 되면 여기를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. 이어주고 나면 이건 꽤 길어져서 이 정도 온도에서 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짧은 조각일 때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이게 두 개가 만나고 라이게이즈에서 딱 이어지게 되면 그때는 길어져서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. 근데 이렇게 딱 만들려면 여기가 C인 것만 여기서 만날 수 있지 이 자리가 A거나 G거나 T인 건 여기서 못 만나겠죠.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된 시퀀스, 즉 빨간색 형광을 가진 놈만 여기에 붙어 있게 되고요. 그래서 이 조각들, 이 나노볼에서 다 빨간색 형광이 보이면은 여기 C를 가진 DNA 조각에 들어갔다,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 디네이션으로 이걸 떼어내게 되고요. 다음 사이클에서는 이 동일한 어댑터 시퀀스와 함께 이번에는 다 랜덤 시퀀스인데 두 번째 뉴클리오타이드가 A거나 C거나 G거나 T인 거에 따라서 형광이 붙어있는 이런 프라이머 세트를 넣어주게 됩니다. 이런 상태에서 다시 어닐링을 시키게 되면 이번에는 두 번째 시퀀스가 A인 놈만 여기 와서 라이게이션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클러스터가 이번엔 다시 노란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. 이런 방식으로 다음에는 세 번째, 그 다음은 네 번째, 그 다음 다섯 번째가 각각 적절한 베이스가 되는 것을 넣고 라이게이션 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이런 경우는 길게는 못 가고요. 이 알고 있는 시퀀스를 통해서 이쪽으로 한 5개 또는 반대쪽으로 한 5개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길게 못 읽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어댑터가 여러 군데 붙었었죠. 그래서 어댑터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그 있는 어댑터부터 오른쪽으로 5개, 왼쪽으로 5개 뭐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가서 아주 길지는 않지만 이 라이게이션 방식으로 읽어 나가는 그것이 이제 컴플리트 지노믹스의 시퀀싱 방식이었습니다. 이 컴플리트 지노믹스 방식은 아주 세련되고 정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싸게 이 시퀀싱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꽤 인기를 얻었습니다. 그래서 이 컴플리트 지노믹스가 한동안은 일루미나를 좀 위협을 했고요. 이 컴플리트 지노믹스가 굉장히 저가로 경쟁할 때는 일루미나도 이 컴플리트 지노믹스와의 경쟁이 이기기 위해서 역시 가격을 낮춰가지고 막 덤핑처럼 서로 경쟁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같이 싸지니까 이번에 컴플리트 지노믹스가 경쟁이 잘 안 되겠죠. 그래서 컴플리트 지노믹스가 사실은 이제 망했습니다. 망하고 그걸 BGI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. 이제 BGI는 베이징 지노믹 인스티튜트라고 해서
중국에서 만든 일종의 이제 시퀀싱 회사인데요. 그러니까 이 한국 같으면 이제 뭐 마코젠 같은 그런 시퀀싱 서비스라는 원래 그 회사였습니다. 근데 워낙 그 중국의 이제 막강한 자본과 이 또 인력 풀을 가지고 사실 시퀀싱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그 세계 선두권에 이 그런 역량을 보였던 그런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이 컴퓨지노믹스를 인수했습니다. 그 인수해서 MGI 테크라는 자회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컴퓨지노믹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자기들 이름 붙여서 DMB-Seq라는 이제 시퀀서를 개발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컴퓨지노믹스의 후속이 되는 거죠. 이 BGI 또는 이 MGI에서 제공하는 홍보 자료를 보면 이 컴퓨지노믹스의 방법론을 계속 이어받은 건 사실이고요. 그래서 여전히 그 DNA 나노볼 방식을 쓰는 것 같긴 한데 더 이상 시퀀싱 바이 라이게이션을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상당히 일루미나랑 비슷한 그 시퀀싱 바이 신테시스를 쓰는 것 같은데 그걸 아주 명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잘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. 어쩌면 이제 일루미나랑 어떤 특허 분쟁 같은 게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. 근데 사실은 그래도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꽤 기술력을 높여서 보시면 6테라베이스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 일루미나 노바식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이 스루풋을 보이고 있고요. 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 MGI 시퀀서의 퀄리티가 이제 형편없다라고 호평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꽤 괜찮다 쓸만하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. 그 가격은 일루미나보다 훨씬 싸고요. 그래서 실제로는 일루미나의 현재 아성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이 존재는 바로 이 MGI 시퀀서입니다. 그 다음 소개드릴 회사는 아이언 토런트입니다. 이 아이언 토런트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그 서모피셔라는 회사에 인수돼서 서모피셔라는 이름을 팔리고 있고요. 그 아이언 토런트는 그 454의 그 계승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이 454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그 회사를 만든 그 창업자는 그 454 시퀀싱 그 회사를 로슈라는 이제 큰 그 회사에 팔았죠. 그래서 일종의 사업을 성공한 셈이죠. 그 엑시스를 하고 나서 그분이 두 번째로 창업한 회사가 아이언 토런토입니다. 그래서 아이언 토런토 회사를 또 만들고 그 회사도 성공적으로 서머피시에 판 거죠. 454의 계승자인 만큼 원리는 454랑 비슷합니다. 그래서 이머전 PCR을 통해서 앰플리파이하고 파이로 시퀀싱으로 시퀀싱을 수행합니다. 단 454 테크놀로지는 이 파이로 시퀀싱을 하면서 생기는 이 파이로 포스페이트를 가지고 빛을 나오게 해서 이 빛의 양을 가지고 이 시퀀스가 무엇이 들어갔는지를 알게 되는 거였는데요. 이 아이언 토런트는 반도체를 사용한다는 것이 다릅니다. 공학적인 내용이라서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만 예전에 그 공대 분들하고 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그 반도체 소재를 개발하신 분 중에서 특정 반도체가 굉장히 그 pH에 민감해서 농담처럼 야 이 반도체로 pH 미터나 만들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. 근데 이제 그 원리를 사용한 겁니다. 그래서 pH에 굉장히 민감한 어떤 반도체 물질이 여기 있고요. 파이로 시퀀싱을 수행하는데 이 파이로 시퀀싱이라는 게 뭡니까? DNTP가 끼어 들어가면 파이로 포스페이트가 튀어나온 거죠. 제대로 맞는 게 들어가면 튀어나오고 엉뚱하게 들어가면 안 튀어나오고 근데 파이로 포스페이트 자체는 파이로 포스파티딕 애시드 즉 pH가 바뀌는 산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DNTP가 들어가고 나면 그 리액션에서 pH가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pH가 떨어지는 걸 감지해서 그걸 전류로 바꿔주는 거죠. 자, 이것이 좋은 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시퀀싱 방식들은 뭐 빛이든 형광이든 일종의 그 광학을 사용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광학을 사용하려면 일종의 그 렌즈가 있어야 되고요. 그러니까 카메라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죠. 근데 그 점이 작으면 작을수록 확대하는 고해상도의 현미경이 필요하고 그러면 한 번에 전체 필드를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. 전체 필드를 읽으려면 점이 커야 되고 그 점이 크면 많은 숫자 읽지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이 광학을 사용하는 순간 그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점의 크기의 제한을
좀 있고, 또 그 다음에 이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한 필드에서 디텍션 할 수 있는 점의 숫자에도 제한이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이 리액션이라는 것이 바로 전기적인 현상으로 바뀌어서 전달되기 때문에 사실 이 반도체 위에 있어라는 현상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뭐 디텍션 하거나 할 필요 없이 전체 어떤 시퀀 정보가 거의 한꺼번에 전류 형태로 바뀌어서 기록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아이온 토런트 시퀀싱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다.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시퀀싱 정보가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저장이 될 수 있다. 이게 이제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. 다만 단점은 이게 그 454랑 똑같이 파이로 시퀀싱을 쓰기 때문에 호모폴리머, 특정 뉴클리오타이드가 연달아 있는 GGG 뭐 이런 식으로, 심지어는 베이스가 두 개만 연달아 있어도 그거를 이렇게 좀 놓치는 그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좀 높아져서 이런 호모폴리머 리전의 시퀀싱에 좀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.